우선 알레르기 질환이 나빠지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이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한 염증이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같은 데 많이 노출돼도 나빠지겠죠. 염증이 남아 있으면 비특이적인 자극에 예민해집니다.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서 코나 숨쉬는 길이 부어 있다면 외부 자극, 대표적인 외부 자극이 먼지, 찬바람, 담배 냄새 날지 여러 가지 향수 냄새 같은 자극이 될 텐데, 이런 자극에 남들보다 더 쉽게 기침을 하고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계절이 변하면서 찬바람이 불면 증상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 꼭 하나 기억하실 거는 염증 치료를 잘 해서요, 약을 잘 써서 천식도 비염도 증상이 좋아지면 거의 정상인 만큼 그런 예민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무조건 다 찬바람에 나빠지는 건 아니고, 약물 치료 열심히 하면은 똑같은 찬바람에 노출돼도 전보다는 덜 힘들고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로 잘 견딜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는 점에 이런 진먼지, 진드기, 벌레 자체가 우리 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코로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면 그렇게 큰 물질은, 그런 큰 녀석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실제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것은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나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가 죽었을 때 그 사체의 부스러기에서 나오는 단백질 등이 공기에 날려가지고 우리 코로 들어가면서 알레르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충체 자체가 코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진먼지, 진드기도 우리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잘 삽니다. 즉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더 번식을 잘하니까 당연히 여름철에는 번식을 많이 해서 집안에 개체 수는 많겠죠. 하지만 겨울철이 돼서 그런 생장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생장이 떨어지면서 이 많이 번식했던 녀석들이 죽게 될 거고요. 또 그 녀석들이 여름 내내 배설했던 그런 배설물들이 많이 쌓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 알레르기의 농도는 겨울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겨울에 환기도 잘 못 시키고 감기도 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이유가 진먼지, 진드기 양성인 알레르기 질환이 겨울에 나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반려동물 때문에 면역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도 많은데, 키우시는 정도나 알레르겐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 알레르겐이 굉장히 강한 알레르겐이고요. 또 강아지도 꽤 강한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고, 또 둘의 교차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아지만 키우는데 고양이도 양성 나오는데,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교차 항원 때문에 그런 거죠. 반려동물의 알레르겐 하면은 모두 털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코로 들어가서 점막을 통과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니까 진먼지, 진드기에 그 큰 충체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강아지의 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아지의 주요 알레르겐은 강아지의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비듬 또는 인설, 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강아지의 침이나 오줌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공기에 날려서 우리 몸에 흡입되기 때문에 알레르겐이 된다. 따라서 털을 모두 다 깎아버린다고 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알레르겐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털을 짧게 하면 그런 알레르겐을 많이 털어버릴 수 있어서 양이 줄어들긴 하는 거죠. 하지만 털을 깎는다고 침이나 오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알레르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작기 때문에 숨쉬는 기도 같은 거 좀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 조금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다. 그런 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이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데, 일부 여성 환자분들 중에는 이선 여성 호르몬이 올라갈 때 어떤 면역세포의 변화에 의해서 증상이 좀 나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증상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남성 호르몬, 여성은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없겠죠. 테스토스테론. 근데 최근의 보고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세포를 억제한다. 그래서 남성은 억제가 잘 되지만 여성은 억제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잘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결국 남성과 여성 간의 호르몬의 불균형이 기여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에스트로겐이나 프로제스테론이 많아지는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 아니더라도 연세가 드셔서 폐경이 되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도, 나이 드신 분들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비점막이 좀 마르게 됩니다. 이런 마르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비특이적인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때문에 아마 비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여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천식이 대표적인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중증 천식 발작이 나타나면 갑자기 심하게 숨이 차고 정말 호흡이 어려워서 인공호흡기를 써야 될 정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약을 열심히 안 쓰셔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힘들어 이렇게 지내시다가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집안 청소한다고 갑자기 먼지를 많이 마시거나 이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나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천식 환자분들은 대개 기억을 잘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내 천식 증상이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진다고 하면은, 약을 잘 썼는데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외래를 오시던지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의 그런 급성 악화가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식 환자 중에 일부는 약물 알레르기를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즉 아스피린 같은 엔세이드라는 약을 먹으면 나빠지는 분이 있는데, 잘못해서 의도치 않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약이라면 정말 증상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약물이나 음식과 같은 외부 알레르겐에 대해서 숨이 차고 혈압이 떨어지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호흡 곤란이 생기는 몸의 다양한 면역 증상이 동시에 생기는 건데, 정말 심하게 나타나는 분은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지는 분도 있고요. 목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숨이 막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심한 반응이 있었던 물질에 예기치 않게 노출됐다. 그러면은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응급실에 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경우는 짧은 시간에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며칠에 걸쳐 나빠지지만 굉장히 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중증 약물 유해 반응이라는 겁니다. 알로퓨리놀이라는 통풍 치료제 또는 카바마제핀이라는 3차 신경통 치료제, 이런 몇 가지 약제를 한 2-5달 드시면은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서 심하면은 피부가 벗겨지는, 물집이 잡히는 이런 중증 피부 약물 유해 반응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을 중단하더라도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계속 진행해서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큰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장 1시간 내에 병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증 피부 약물 유해 반응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알레르기 질환이 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니까 그걸 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체질입니다. 몸에 묻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꾸준하게 쓰고 꾸준하게 병원에 다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좋아진다고 약을 그만 써야지, 이것도 사실 위험하고, 늦게 좋아진다고 이거 다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것도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서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변화가 많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 같이 가면서 조절하는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병원을 다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면은 알레르기는 그러면 치료할 수 없는, 마치 평생 가져가야 되는 천형처럼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알레르기는 약을 써서 증상 조절을 잘하면 정말 다른 부작용, 합병증 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이런 체질적인 오래 갈 수 있는 조절하는 병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또는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신뢰를 쌓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